올바른 투자, 건강한 투자 문화를 선도하는 H&K 인베스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떤 국내 일정이 있는지, 그리고 주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뭐 시장이 이제 필요한 이슈들이 있으면 이슈 정리, 그리고 뭐 마인드 교육,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한 투자는 올바른 투자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월 21일 미국 시장을 보면 경기 둔화 공포로 인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세법이 하락폭이 큽니다. 다우 지수가 이제 1.69%, 그다음 나스닥 지수가 뭐 2.2%, 그다음에 S&P 500이 1.7% 하락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좀 나왔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슈를 만드는 거죠. 내가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냥 팔면 안 되니까 때마침 시장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 주거나 하면 이제 차익 실현 일부는 워낙 미국은 엄청난 자금들이 몰려있는 시장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충분히 나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차익 실현을 나설 거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이런 뭔가 문화의 하나의 그 투자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연적인 흐름, 시간의 흐름 중에 하나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는 좀 더 기다리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매수의 기회를 또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지겹습니다. 이제 극포모라고 하죠. 이 시장에서 항상 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런 포모를 많이 노립니다. 보면 뭐 최근에도 자극적인 기사 많던데, 이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뭐 3천만 원 투자했더니 2억 됐네, 뭐 1억 투자했더니 뭐 10억 됐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써서 이 포모를 유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 투자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극도의 포모를 이용하는 그런 뭐 좀 악의적인 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투자에 대한, 만약에 매매가 아닌 투자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오히려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시장이 빠지고 이러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니까, 항상 천천히 유하게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보시면 오히려 이거는 저 기회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음 또 병을 살펴보면, 일단 경기 둔화에 이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빅테크주 다 하락했죠. 뭐 애플이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 뭐 엔비디아도 4%대, 뭐 MS 1.9%대, 뭐 아마존이 2.8%대, 그리고 메타가 1.6%대, 그리고 구글, 알파벳이죠, 2.6%대, 그리고 테슬라도 뭐 4.6% 하락하고, 브로드컴도 3.5%, 뭐 이렇게 하락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증시도 미국장의 하락한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은 충분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보시면 미국 MSCI에서 한국 ETF 지수죠. 여기다 보면 1.49 정도 프로 빠졌습니다. 그죠? 이 정도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은 이 하락에 대한 충격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이었죠. 갑자기 시간 내에서 이 관련주들, 그러니까 그동안 공조 관련주들이나 이제 액식냉과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에 대한 배경으로는 일단 국내 순행 시스템 업체의 이제 한국 파트너사고 물세계다, 이 뭔 말이냐. 엔비디아가 그동안 아마 기사가 조금 나오긴 했을 겁니다. 뭐 다들 많이 보시고 기사들을 많이 접하셨으니까, 뭐 저보다 정보 내는 것도 요즘 워낙 많이 접하시고 하시니까 한번 다 보셨을 텐데, 그동안 어느 정도 기사가 나왔었고, 오늘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다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면 뭐 AI 스탯, 그다음에 사마 에이스, PKI, 귀뚜라미 범량 등이 물망했다. 상대적으로 지난번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업체 명까지도 나오면서 이제 좀 더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이제 왜 이 액침 냉각의 순행식의 이 각광을 받냐면, 자, 여기 제가 이 빨간색으로 메모로 쳐놨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공기로 하는, 이 바람으로 하는 공랭식 기술에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 열을 어느 정도 식히기 위해서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 이제는 이 공랭식보다 더 열 효율이 좋은 순행식과 액침 냉각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블랙웰이 차세대 이 HBM, 그러니까 GPU, 고성능 AI GPU인데, 이 GPU 블랙웰이 발열이 생각보다 잡히질 않아서 한국 기업들이 순행식 랭게스템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업체들을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고, 이 액침 냉각은 서버를 통째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냉각류에 넣는 방식이다. 그리고 순행식 기술은 공랭식 기술 대비 전력 효율이 10배 높으며, 액침 냉각은 순행식보다 개발 비용이 높은 대신 효율성이 높다. 그러니까 효율이죠. 뒤에 가면 이 효율이 왜 중요하냐면, 이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하는데, 보통 이 AI 센터가 아닌데, 이건 하이퍼스케일 센터겠죠. HPC라고 하이퍼스케일, 엄청난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데, 여기에 만약에 전력이 잘못되거나 발열이 잘못돼서 이게 샷다운 된다. 그럼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피해고, 그때 지금 뒤에 가면 클라우드 기술이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서버 하나가 터져버리면 어떤 관공서라든지 전 세계 어떤 그 사이트가 많이 마비된다. 이건 진짜 AI 시대 때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어디 지나가다가 톨게이트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 멎어버린다.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 신뢰도를 위해서는 돈을 더 비싸게 주더라도 순행식이나 액체 냉각을 더 사용하는 편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엔비디아 블랙웰과 같은 최신 GPU를, 고성능 GPU를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순행식이나 액침 냉각 방식이 필수다. 그러니까 공랭식 가지고는 이 한계를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순행식이나 액침 냉각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가 국내에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을 물색하고 있다. 근데 어느 정도 물망에 오른 업체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더라. 그렇게 일단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아마 공조 시스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공조 시스템에는 삼성 공조, 이삭 엔지니어링, LG전자, 3S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액침 냉각 회사로는 GST, KN솔, 인성정보, SK이노베이션, 워트, GS, SO일, G2 파워 등 더 업체는 많습니다. 근데 이런 업체들이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별첨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중 NCS 정도. 한중 NCS가 이게 ESS입니다. 최근에 미국 쪽,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렇죠. ESS 기술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오히려 지금 ESS 쪽에 조금 더 뭔가 2차 전지가 캐즘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일단 순행식 기술, 그러니까 순행식 ESS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삼성 SDI에 실질적으로 납품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순행식 기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한중 NCS도 뭔가 시장의 흐름을 좀 이렇게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간략하게 하나 정도만 했습니다. 기존의 업체보다는 일단 시장은 기존 종목도 좋지만 신규 핫한 거, 그런 정보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 게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이겠죠. 그 중에 이제 PKI라고 있습니다. 이 PKI가 있는데, 이 PKI가 저희 상장회사인 예스티가 있죠. 예스티가 최근에 그 HBSP랑 고압수소 어닐링 이슈가 좀 있었던 업체인데, PKI 지분을 약 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요 관련해서 시간에서도 올랐으니까 시장에서도 요 종목에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내일 만약에 미국장이 빠졌으니까 국내 시장이 생각보다 하락이 좀 하고 이러면 이런 테마주 그리고 개별주들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세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귀뚜라미 법령도 있었죠. 귀뚜라미 법령 같은 경우는 귀뚜라미 그룹에서는 유일하게 상장사입니다. 누가?
TBC밖에 없어요. 이 TV 원래 옛날에 대구 방송이 TBC였는데 이름을 이제 이렇게 한글로 TBC로 바꿨죠. 그래서 유일하게 귀뚜라미 그룹에서는 상장사고 이제 귀뚜라미홀딩스 외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 33%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상장사가 있다. 이렇게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사마에스. 사마에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투자를 했다 이런 내역들은 없었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 뭐 주주들 이렇게 해서 뭐 관계사도 다 김씨고 이러니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인척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일단 체크가 되고, 근데 뭐 공사 내역들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면 네이버, KT, 뭐 KINX, 가비아 뭐 이런 업체들의 아이디스 센터에 같이 했던 이력들이 많아요. 냉공주 시스템으로 많이 들어갔던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이 핫하면 뭐 이렇게 같이 공사했거나 아니면 납품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가비아나 KINX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오히려 시장에서 갑자기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종목들이 어느 정도 강하게 되고 하는 다음 종목 확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세가 확산이 됩니다.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강하고 상한가를 박히거나 하면 확산합니다. 다음 종목들을 막 찾아서 돈이 막 떠납니다. 모먼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뭐 뜬금없이 KINX, 뭐 과천 아이디스 센터, 사마 AS가 같이 했다. 뭐 그런 이슈로도 그냥 뉴스 기사 띄우면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AR 시스템입니다. AR 시스템이 이게 보면 원래 AR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라 이게 자회사고 위에 A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R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AR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회사가 있는데 AR 여기도 따로 지분은 없으나 보면 다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100%. 이게 2023년도 자료인데 요때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뭐 클린룸, 냉동 당만에서 설계, 제조, 뭐 공기 종합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회사 똑같습니다. 뭐 네이버, SKT,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콤텍 시스템 그런 업체들이랑 뭐 여러 일단 기업들이랑 IDC 센터 이력을 많이 한 이력들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사마 에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을 갖고 있던 게 롯데정보통신, 그러니까 롯데정보죠. 롯데정보. 지금은 이제 롯데이노베이트인데 롯데정보통신 지분 조금 갖고 있더라고요. 이 보면 이 롯데정보를 이 회사 갖고 있는 겁니다. 사마 에이스가 롯데정보 이 지분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AI 시스템도 보면 그 SK 텔레콤 지분이랑 그리고 SK 스퀘어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분사되면서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건지 몰라도 하여튼 이 보면 또 이 회사들이 주위도 사마에서도 그렇고 보면 이런 관련된 그러니까 통신 쪽, 뭐 IDC 쪽 살짝 관련돼 있는 뭔가의 지분은 조금 갖고 있었다. 근데 단순 투자인 것 같아. 금액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근데 뭐 이런 것도 뭐 이슈화 돼서 SK 스퀘어도 뭐 움직일 수도 있고 확산이 된다면 그렇게 있으니까 재미로 살펴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조 순행식 회사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미국 증시 일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2월 26일 수요일 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거고, 그다음에 2월 27일 날 이제 GDP 발표. 요거에 따라 또 움직임이 또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7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28일 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렇게 지수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녁 시간대 이렇게 시간대 나와 있죠. 이때 이제 발표가 하면 시장이 미국 시장은 뭐 나선물이 급등을 하든지 아니 급락을 하든지 뭐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요 이슈로도 뭐 수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업 수당이죠. 실업 수당이 많이 많아졌다 이러면은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한국은행 여기 잘못돼 있네요. 자 미국 증시가 아니라 한국 증시 일정. 한국 증시 일정 보면 일단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화요일 날 개최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하의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은 드론쇼 코리아 이제 드론 이슈로 좀 있는데 뭐 에어럭스 요즘 최근에 강했던 게 에이럭스 강했고
그다음에 뜬금포로 제시언이 강하긴 강하고 그다음 코콤이 좀 뜬금포로도 많이 움직이긴 하던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은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뭐 편입 종목은 없고 이제 11종목이 편출이 되면서 이제 줄어들 거라고는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이제 다음 주 살펴보시고 상대적으로 2월 달도 좀 보면 이슈가 좀 적습니다. 증시 일정도 그렇고 이제 3월 이제 조금씩 감사보고서 시즌 되고 본격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하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이에 이제 트럼프의 입이 무겁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나만 얘기를 하더라도 뭐 급등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관심 가지셔야 될 게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원전 이제 미국에서도 이 AI 데이터 빅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전에 대한 SMR이죠. SMR이랑 원전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좀 강해질 거고 여기에 우장국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조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 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음 주 이슈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주요 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 있으면 또 정리해서 인사드리고 자료들 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